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TV 김한매입니다. 오늘은 왜 나는 김건희를 고발했나, 전편에서 왜 나는 윤석열을 고발했나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배우자 김건희를 고발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를 2번 고발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사문서 위조, 즉 잔고 증명과 잔고 증명서 위조를 위조하고 행사한 공모 공동 정범으로, 또 그로 인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어머니 최은순과 함께 공범 관계로서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죄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저희가 보고 7월 23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9월 25일, 지난달 9월 25일 날에 저희가 2차로 김건희를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부부를 함께 고발했는데, 그 제목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그 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위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직자율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 법 위반으로 윤석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오늘은 왜 나는 김건희를 고발했나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시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 의한 수사 지휘권이 세 번째로 발동됐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한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금융사기 사건이었던 라임 사건, 그 다음에 그 라임 자산운용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하는 스타모빌리티의 전 회장이죠, 김봉현. 그 사람이 지금 폭로를 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검사들의 비위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 접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관 출신, 즉 검사 출신 변호사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인을 청담동에 있는 룸사롱에서 1,000만 원에 접대를 했다라는 폭로를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가족, 즉 처와 장모, 또 측근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이 4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처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관했던 20세기 미술혁명가들 야수파 걸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 전시회가 벌어졌던 그 시점이, 개막됐던 시점이 6월 13일경인데, 그 시점이 아주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게 지명된 6월 17일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뇌물성 협찬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9월 25일 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발했던 7월 23일 날 고발했던 사문서 위조, 그리고 행사, 그리고 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시간적으로는 그 후에 했던 9월 25일에 했던 가장 최근에 했던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왜 김건희를 고발했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참고 말씀드리면, 특가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게 하는 그런 특별법인데요. 일반 형법에도 뇌물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금액이 넘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을, 공무원이 1억 이상을 수수하게 되면 최소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즉 집행유예의 여지가 없죠. 이게 바로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이유 때문에 수뢰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상 몇십 년형이 나왔던 이유도 바로 이 특가법상 뇌물죄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들에서 협찬받았던 그 금액들이 수백억에 달했죠. 그래서 그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경우도, 즉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경우도 대기업들에게서 받은 협찬 금액이 1억 이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일반 형법상의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고발을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은 작년 5월에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최초로 다수의, 그러니까 16인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들이 천거가 됩니다. 일단 법조계 등등에서 차기 검찰총장을 이렇게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정말 훌륭한 차기 총장이 누구냐라는 그런 설문 같은 걸 받아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회의를 해서 최종 4명을, 4인을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이 일어난 것이 2019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작년 그 5월달, 6월달 이렇게 차기 총장 후보군에 대한 어떤 여러 보도가 있었을 때 이미 5월달부터 차기 검찰총장, 즉 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이미 2017년 국정농단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검팀에서 그 특검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실상 국정농단 수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그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뇌물죄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윤석열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에게 국정농단의 어떤 그런 뇌물죄 성립에 대한 어떤 공소를 했을 때 그 공소장에도 쓰여 있지만 개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좀 선처해달라, 이렇게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 하더라도, 즉 개괄적이고 암묵적인 청탁만 있다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즉 그 당시 합병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현안을 갖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도와달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으나 우리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기초로 하여서 이루어진 대가성 협찬은 뇌물이다
그 수백억의 뇌물이 전부 뇌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같은 뇌물죄 성립의 혐의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도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제부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019년 6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6월 17일 날. 그리고 6월 13일 날 4일 전에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윤석열을 그 최종 4인이었는데요. 그 당시 최종 4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금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죠. 김호수 차관이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이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차장. 그 다음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고요. 네 번째가 이금록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추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 중에 사실상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인물도 바로 다름 아닌 윤석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 문제의 전시회죠.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관했던 20세기 미술의 혁명가들,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에서 야수파 걸작전, 즉 마티스니 피카소니 이런 야수파들의 어떤 작품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6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이 6월 13일이라는 날짜가 매우 의미가 있는데, 이날이 개막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최종 4인, 총장 후보 추천을 받은 최종 4인들이 추천된 날짜가 대통령에게 바로 이 날짜, 개막일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점 이전에 윤석열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전 한 달 전, 즉 5월 중순경에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5월 중순경의 포스터에서 보면 이 협찬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딱 4개의 회사만 이 행사를 추천하겠다라고 포스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기 그 5월 17일 정도 되는 그 시점이었는데요. 정확하게 한 달 전이죠. 지명되기 한 달 전. 근데 이때 이 4개의 협찬사에는 눈을 씻고 봐도 이 대기업들의 후원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그룹, GS칼텍스, LG전자, 신라스테이,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전혀 지금 협찬사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개막일인 6월 13일 직전에 이 대기업들이 갑자기 협찬을 합니다. 갑자기 미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불타오르는 그런 후원에 대한 열정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아무런 이 현안이 없다면 예술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추가된 대기업들에게는 현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일 맨 앞에 올라와 있는 우리금융그룹, 이 우리금융그룹은 그 당시에 바로 현안이 뭐였냐면 전 그 은행장 시절에 채용 비리가 적발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어떤 이 사회의 유력 인사들, 정치인이나 이런 그 관계에서 고위공직자라고 하죠. 고위공직자들의 자제들에게 특혜성 채용을 했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국회의원 자제도 그런 거에 오르내리고 했었지만 지금 이 우리은행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채용 비리가 대대적으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안이었고요. 그 다음 GS칼텍스 두 번째 일물론이 GS칼텍스만 해도 현안이 바로 어떤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그 수치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걸 조작해서 그게 적발돼서 결국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권 이 승계 관련돼서 세금 탈루 탈세 의혹으로 또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LG그룹 전체가. 또 LG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과 관련돼서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 또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현안이 없는데 갑자기 후원한다면 예술에 대한 어떤 사랑,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기업이 예술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현안이 있는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차기 검찰총장 사실상으로 거의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게 그 처가 개최하고 있는 전시회에 갑자기 후원을 했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정농단의 뇌물죄 성립 논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구체적인 현안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도와달라고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암묵적인 부탁하는 상황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다름 아닌 윤석열 본인이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이런 뇌물 증여와 뇌물 수수에 대해서 공소를 하고 이것을 계속 공소 유지시키고 해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던, 결국 유죄가 됐던, 유죄를 받은, 판결을 받은 그런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수사받고 재판받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검찰총장에게 그 배우자에게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무원 뇌물죄는 다름 아닌 공무원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범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갖다 줘도 본인의 범죄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위공직자인데 제 아내가 저 몰래 돈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다. 바로 제가 직접 수수한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현안을 수사 편의와 여러가지 그 편의, 재판상 편의, 결국은 공소 유지도 여러분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찰에게. 검사가 담당 사건을 공소 유지하는 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다, 또는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다면 그 사건은 제대로 처리될 일이 만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을 기소할 수 있고 또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죠. 대한민국 검찰이 부패한 그런 유혹에 약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건데요. 지금 이 사건도 정말로 이 기업들이 순수하게 예술을 사랑한 마음을 했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매우 의문이 갑니다. 너무나 의심스럽고 이렇게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허겁지겁 협찬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차기 검찰총장에게 자신들의 현안, 이런 수사와 재판을 그런 편의를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했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뇌물죄가 성립이 되고요. 꼭 명시적 청탁이 없다 하더라도 암묵적 청탁만으로도 넉넉히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
라는 것이 다름 아닌 윤석열 본인이, 총장 본인이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부회장을 기소하였던, 그리고 공소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던 동일한 사안이다. 이 사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떠나서 이 나라의 이 사법정의가 제대로 서려면 그 누구든 이런 식의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뇌물성 협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안이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던 대기업들은 당연히 처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본인도 자기 처가 운영하는 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이 주관하는 행사에 이렇게 기업들이 협찬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흠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행법상 이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본인이 배우자가 어떤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상 이 기업들이 혹시 지금 어떻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지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윤석열 총장이 이 기업들에게 이런 협찬을 받고 어떤 사건의 편의를 봐줬다라는 것이, 그런 증거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김영란법 위반,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도 앞으로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미술 전시회 등등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고위공직자인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다른 부분은 모르겠으나 형사상의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런 협찬을 받는 것조차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협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상행위의 어떤 자유를 떠나서 현행법 위반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김건희를 고발했나라는 제목으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지난 9월 25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이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관한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사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눔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함께 참여하고 관심과 지지는 물론이고 함께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사회정의라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말뿐인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법관과 검사,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에게 법조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오산이고요. 우리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개혁하는 것이 바로 사법제도, 검찰사법개혁이고요. 그리고 사회정의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사회정의의 실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좀 길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사법정의 TV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요.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과 프로그램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를 고발한, 그리고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러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저희의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승리하십시오.